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극한 직업 영화 봤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영화 아직도 못 보셨어요? 제 빨리 직업이 보셔야 돼요. 워낙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가 극한 직업입니까? 뭐 저희 경찰관들이 들으면 화내요. 그렇겠네요. 저 그 영화 초기에 봤는데 네. 네.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웃으면서 그랬더니 뭐 지금 흥행 돌풍이더라고요.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 전에 약간 돌풍이었잖아요. 그게 약간 뭐 추억팔이였다면 이 극한 직업은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사 중에 이 소상공인들은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라는 그 대사가 딱 요 시대에 맞는 네, 그런 네.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경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그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여론조사 창업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 조사한 거 있죠? 예, 김수석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그 2015년에 문체부와 광우리서치, 20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비트리서치가 한 결과를 보니까요. 네. 창업에 관심이 있다. 둘 다 그 과반 그 내외였습니다. 과반? 예. 절반 넘어요? 그렇죠. 적지 않죠. 예. 예. 그 아마 이렇게 좀 높다 싶은 것은 그 어쨌든 우리나라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이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걸 나눠서 보면 매우 관심 있다 응답은 2015년에 18%, 그다음에 2017년에는 14%였어요. 우리 4%가 좀 떨어졌죠. 예. 예. 아마 이래 지금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있고 또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어때요? 그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이하가 12%, 3, 40대는 16%, 5, 60대는 이제 14%인데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라고 할 때는 전 연령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상대적으로 3, 40%가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했던 것은 네. 그 60세 이상이 14%다. 결코 낮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50대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60세 이상이 높다는 게 사실은 또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죠. 우리 그렇죠. 삶에서 뭔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쉬면서 그 여유롭게 보내야 될 연령인데도 사실 창업을 고민해야 될 만큼 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절반 가까이 되는데 예, 매우 관심이 있다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렇죠. 창업을 할 때 주로 고려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 그 보니까 경제적인 수입, 안정성 이런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그렇죠. 예, 물론 높긴 한데 이게 또 더 증가 추세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좀 주목해 볼 것은 적성이나 흥미, 그다음에 보람이나 자아 성취, 자기 개발 이런 응답은 낮거나 좀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먹고 보면은 살려고 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뭔가 네. 좀 삶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자기 성찰이나 뭐 자기 실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런 쪽에 더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서 실제 창업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미 창업했다는 응답은 11%,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3%, 14%인데 사실은 관심도에 비하면 낮죠. 낮은 수치죠. 네. 예. 빅데이터 상에서 창업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랑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뭐 미디어에서도 뭐 경기 불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폐업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예. 창업을 약간 기피하는.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서도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창업에 대한 관심이 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한 13만여 건이었다가 지금 한 6만여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폐업의 언급량은 60% 가까이 늘었는데 절대적인 언급량은 사실 창업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할 때는 창업한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데이터로 올려놓는데 폐업을 하면 폐업했다는 얘기를 올려놓지 않거든요. 언급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절대 언급량은 많이 낮지만 실제 이제 그 추이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가 568만 7천여 명인데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 정도 감소한. 조금 줄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통계를 보면 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83만 7,7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제 작년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0만 명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보고 있는데 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 그 창업에 대한 관심, 애매한 관심은 대단히 높지만 적극적 관심은 별로 안 된다는 거하고 예. 지금 빅데이터상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한 언급량은 줄어들고 폐업 언급량은 늘어났다는 거. 그만큼 두려워하고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네. 뭐 창업에 대한 긍정, 부정 감성어도 역시 부정 감성어가 좀 늘어나는 쪽이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창업은 사실 긍정 감성이 많은 그런 키워드죠. 그래서 2016년에 긍정이 88.5%고 부정이 11.5%인데 2018년 들어서서는 긍정이 약 83.5%로 5%가량 긍정이 줄었고요. 네. 반대로 부정이 이제 5%가량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 이 창업에 대해서 쓰는 표현은 뭐 다양하다, 강력 추천한다, 강추라는 표현, 그리고 좋다 같은 대부분 긍정적인 감성어가 높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사실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 언급량이 또 크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줄어들었고 네. 대신에 뭐 망하다, 뭐 폐업했다라는 부정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비해 돈 벌었다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건 그래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좀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기 힘들어서 그냥 창업을 하는 이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창업 준비를 할 때는 주로 어디서 도움을 얻는다고 그럽니까? 김 본부장. 사실은 지금 그 관련 정보들을 주로 이제 정부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여기는 대학교를 졸업한 한 18개월 이내의 대학생 한 15,000명 대상 조사거든요. 예. 여기를 봤더니 그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받았다는 응답은 3.57점, 5점 만점에 좀 낮은 거예요.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일자리 경험에 4.12점, 그다음에 동호회 경험이 3.71점. 즉 개인의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네. 그런 응답이 높은 거죠.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이건 참 우리 교육의 또 문제라고도 이제 참 생각이 되는데 예. 전공 지식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45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교와 어떤 직업의 연계성 이게 사실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대학 교육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의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창업 의향이 없냐를 또 확인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이템이 없다.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이것도 물론 예측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이라면 창업 비용이 없다.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창업 직후에 또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또 어렵다 이거고요. 예.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주목됐던 게 창업에 실패하면은 재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레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창업해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네. 이 응답이 33%나 됐다는 게 이게 주목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 봅니다. 창업을 생각하면 어떤 업종을 고려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봅시다. 최 이사 어때요? 빅데이터 상은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올려놓는 데이터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창업 분야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역시 이제 1위가 카페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카페. 그러니까 카페를 이제 쉽게 창업에 관련 키워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이 네일 그리고 3위가 네일 미용. 아트. 예, 그래서 이제 네일과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뷰티 산업에 또 이런 1인 이런 산업으로 많이 또 뛰어드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4위는 여전히 이제 식당 같은 업종에 창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이제 치킨 같은 뭐 식당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방이나 이제 빨래방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관심 가져야 할 키워드는 이제 미용 관련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갔어요? 올라왔던 그러니까 미용 분야의 인기가 높아진 거는 이 연령대의 제약이 없어요. 창업할 때 20대도 할 수 있고 40대, 50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PC방이나 빨래방이란 키워드는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제 창업을 자꾸 프로모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인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창업 분야 관련 분석을 해봤고 창업 트렌드 관련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전히 이제 창업 관련돼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술. 네, 기술로 인한 어떤 창업에 대한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창업은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아직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랜차이즈 통해서 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소자본이나 취미, 체험, 뭐 수제, 모바일, 1인, 뭐 무점포, 무인, 공유경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후반에 언급한 이런 뭐 수제나 취미, 무인, 공유경제 같은 키워드들은 이 1인 가구에 맞춰진 1인 창업 아이템들이에요. 1인 창업? 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공도 할 수 있고 또 1인이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식 쪽에서도 이제 공유 주방 그래서 주방만 사업자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초기 창업 비용과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또 새로운 그런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진짜 새로운 유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건비, 최저임금 관련된 상승으로 이 매장에 직원이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수제나 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주 52시간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투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6시 이후에 이제 내가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 취미가 나의 어떤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비 프러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고 자기 개인 창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제대로 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또 길목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보다 앞에 지적해 주신 그 1인 창업, 무점포 창업, 무인 창업 이런 거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최근의 기술 발전과 연관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 카페 같은 경우도 종업원을 두지 않고 그 이 로봇 팔이 대신 해주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 상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뭐 창업 업종이나 이런 것 쭉 봤는데 여론조사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빅데이터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식 서비스업 분야에 창업을 하겠다 또는 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요. 지식 서비스업이?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언급량은 카페나 뭐 이런 게 압도적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식 서비스업이라면은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또 뭐 문화예술, 보건복지 이런 서비스업들이거든요. 사실은 업종으로는 가장 많죠. 그래서라도 아마 그렇게 나왔다 싶고요. 이 응답은 또 그렇지만 2015년에서 2017년은 또 올랐어요.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의외로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은 미미하지만 1% 정도 또 하락했거든요. 워낙 이쪽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나만의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 이게 올라가는 거군요. 물론 아까 그 트렌드 그 키워드 보니까 기술, 아이디어 이게 또 1, 2위잖아요. 여기에 또 지식 서비스업과 연관된다고 또 보면 또 전혀 또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 다르다 이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는 약간 여성 중심. 또 이렇게 젊은층 중심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 카페나 미용 쪽으로 이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여성들의 글들이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잡히는 거고요. 젊은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전 연령대를 다 보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일반 국민은 지식 서비스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식 서비스업 창업보다는 더 많은 건 사실 카페, 식당 뭐 이런 건 또 현실을 또 반영하는 거니까요. 여론조사는 약간 의향 쪽으로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사실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4일날 뭐 창업 친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 62,533개를 창출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또 이 창업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SNS 상에서는 이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뭐 좋다, 바라다, 뭐 희망적이다, 꿈꾸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 지원금만 받아가는 창업 체리피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원금만 받고 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실제 창업 관련된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들은 얘기는 네. 이 창업이 직업이다. 허허.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기관들에서 창업 지원을 다 제각각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금 받고 저기서 지원금 받고 그렇게만 해도 이게 자체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도 거죠. 하나의 또 병폐가 신병폐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도 복잡하고 심사 기준도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예.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노하우를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한 사람들은 쉽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창업 환경이 좀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여론조사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그 3년 전에 비해서 어떻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개선됐다는 응답이 41%예요. 그렇지만 크게 개선됐다는 응답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변화 없다 33, 악화됐다는 응답도 11%죠. 그럼 뭐 좋아진 거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정부의 그 창업 지원 정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를 바란다. 예, 이런 응답이 뭐 80% 이상입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도약,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잘 펴달라. 응답이 28%로 제일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창업 플랫폼 확충이나 투자예술 활성화 이쪽 분야도 응답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걸 좀 구축해달라. 이런 응답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16%. 네. 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뭐 생계형으로 카페나 식당 창업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른바 창조경제, 혁신경제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창업. 예. 그 창업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오늘 이 창업 관련된 데이터들 쭉 좀 정리하시면서 두 분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한마디씩. 최재원 이사. 저는 이 창업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배팅하는 거다. 우리가 보통 뭐 주식이 됐든 도박이 됐든 배팅할 땐 철저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창업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그냥 관심이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김준석 본부장. 예, 그렇지만 또 창업을 하는데 또 주저하게 만드는 또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뭔가 그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실패도 감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또 갖춰질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조사를 해보면 창업 환경 아주 좋아졌습니다. 응답이 좀 많아지고 창업 연관된 키워드에 대박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수업부터 최재원 이사,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